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 과학기술 4주요 167쪽입니다. 이 글은 전체 5문단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열 용량에 관한 글이죠. 자, 보겠습니다.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해가 떠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아스팔트는 비싼 온도 연못물에 비해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씁니다. 쭉 밑줄이죠. 아스팔트 동그라미, 연못물 동그라미,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간다. 됐죠? 이것은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요? 자, 아스팔트가 연못물에 비해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뜻입니다. 자, 결국 뭐다? 아스팔트와 연못물의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밑줄, 열 용량 동그라미였죠. 자, 18세기에만 해도 사람들은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됐다고 씁니다.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됐다고 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질량이 없는 입자들인 열소가 그 물질에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온도계 눈금에 표시되는 온도는 그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열소의 양, 즉 열량으로 간주했다고 씁니다. 자, 지금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하지 못했냐면, 자, 밑줄 긋습니다. 온도계 눈금에 표시되는 온도는 그렇습니다. 밑줄 긋고 온도는 동그라미, 그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열소의 양, 밑줄 긋고 동그라미, 즉 열량으로 간주했다고 씁니다. 자, 온도와 열량을 같이 봤습니다. 열 용량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열소론에 의하면 동일한 질량을 가진 모든 종류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열량도 같다고 씁니다. 자, 열소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열소론 네모. 열소론이 뭡니까? 뒤에 나온 부분이죠. 동일한 질량을 가진 모든 종류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온도에다 동그라미, 온도가 같으면. 자, 그 다음에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열량도 같다. 밑줄 긋고요. 열량, 동그라미. 그래서 열소론은 뭐예요? 온도와 열량을 같이 봤죠. 즉, 동일 질량의 온도가 같은 모든 물체의 열 용량은 같다고 간주한 셈이다. 그렇습니다. 자, 동일 질량의 온도가 같은 모든 물체의 열 용량은 같다고 간주한 셈이다. 그렇습니다. 열소로는 동일 질량의 온도가 같은 모든 물체의 열 용량은 같다고 보았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세모입니다. 역접이죠. 물체의 온도가 몇 도라는 것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쭉 밑줄입니다. 온도 동그라미, 열량 동그라미, 다르다 동그라미. 즉 이는 뭐냐면, 즉 세모죠.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온도라도 두 물체가 가지는 열량, 즉 에너지 양은 서로 다르다 이것입니다. 자, 거기 쭉 밑줄 긋고요. 한번 끊어봅시다.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물체는 끊어주고요. 같은 온도라도 끊어주고요. 두 물체가 가지는 열량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열량 동그라미하고 뒤에 나와 있는 에너지 양 동그라미하고 같다 표시.
여기서 열량은 뭐예요? 에너지 양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즉 에너지 양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 결국 온도 동그라미, 열량 동그라미, 서로 다르다 동그라미. 자,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 자, 두 물체의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 긋고요. 열 용량 동그라미,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일문단의 소주제가 지금 온도하고 열량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일문단의 소주제는 온도와 열량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온도와 열량의 차이. 자, 그 다음에 이문단이요. 이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이요? 열 용량의 개념은 여러 과학자들이 정립되었는데 그중 18세기 초 파렌하이트 그렇습니다. 파렌하이트 인물이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죠. 자, 수온과 물의 온도가 다른 물에 각각 혼합하는 실험을 통하여 열 용량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렇습니다. 자, 파렌하이트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열 용량의 개념을 동그라미, 도입 동그라미, 도입에다 사정없이 동그라미. 도입과 사용은 다르죠. 도입 동그라미. 그런 걸 씁니다. 그가 누굽니까? 파렌하이트죠. 이 문단의 핵심의 부분은 파렌하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질량과 온도가 동일한 뜨거운 수온과 뜨거운 물을 각각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뜨거운 물을 넣는 경우가 뜨거운 수를 넣은 경우보다 혼합물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냈냐면, 자, 같은 질량과 온도에서 물이 수온보다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 밑줄입니다. 물이 동그라미 하고요. 수온보다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건 뭡니까? 자, 파렌하이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렌하이트 실험을 통해.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물의 열 용량이 수온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물의 열 용량이 자, 그 다음에 크다 동그라미 수온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하. 그러면 파렌하이트 실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네요.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물은 가장 익숙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과 비교하였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분의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하여 나타냈다고 씁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나눠준 것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비열이 될 겁니다. 비열, 네모. 비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씁니다. 이 문단 소주제 잡아 나가겠죠? 파렌하이트 실험의 의, 가치, 의미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단요.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열 용량이란 용어는 18세기 중엽 블랙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씁니다. 쭉 몇 줄입니다. 블랙 동그라미 하고요. 처음으로 사용 동그라미.
흔은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양의 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도와 열량을 구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온도와 열량을 구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블랙이요. 자,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 것입니다.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 것입니다. 여기다 몇 줄 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 위하여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것입니다. 자,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 몇 줄 하고요. 열 용량 네모.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요? 블랙이. 이것은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열소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것입니다. 아하. 자, 어쨌거나 블랙이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사용했는데 어쨌거나 열소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자,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매출하고 열소론 네모에 기반 것입니다. 전개 방식상 정의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블랙이라는 인물이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또한 무엇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열소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이후에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에너지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체의 온도는 온도 네모요. 온도 동그라미 하고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정도, 여기까지 몇 줄.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지닌 열은 것입니다. 열은 동그라미, 에너지의 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의 크기, 여기다 몇 줄. 그러게 되면 열소론 기반이 흔들리겠습니다. 밝혀지면서 열소론에 근거하여 여러 양을 의미하는 열용량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오늘날까지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용량인데 이 열용량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까? 열소론에 기반을 둔 열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소론에 기반을 둔 열용량. 그렇죠? 3문단 들어갑니다. 3문단 첫 번째 문장 몇 줄입니다. 열용량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로서 그렇습니다. 열용량 네모하고요.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 여기다 몇 줄. 에너지를 하면서 열량을 이야기하겠죠. 어떤 물질 1몰의 열용량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고 씁니다. 자, 성질로서 여기서 끊어주고요. 어떤 물질 1몰의 열용량은 씁니다. 자, 물질 1몰의 열용량, 여기다 동그라미. 자, 어떤 물질 1몰의 열용량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 1몰의 열용량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고 씁니다.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고 씁니다. 물질마다 동그라미 하고요. 값이 다르다 동그라미. 자, 어떤 물질 1몰에 열량 Q가 전달되어 물질의 온도 변화 델타 T가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물질의 열용량은
열량 Q를 델타 온도 변화 델타 T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고 씁니다. 이런 부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머리 좋으시지만 자, 머리에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메모하면서 할 때면은 읽어 나갑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의 몰 열 용량은 온도 변화 델타 T분의 열량 Q라고 적어놓고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과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로부터 어떤 물질에 열이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몰 연료량에 반비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물질의 몰 열 용량은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커지게 되면 몰 열 용량은 작겠죠. 온도 변화가 적게 되게 되면 몰 열 용량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쭉 몇 줄 긋고요. 반비례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공식, 메모된 공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몰 열 용량에 반비례한다. 여기다 몇 줄 긋고 반비례 동그라미. 자, 물질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은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 몇 줄? 등적 과정 동그라미, 등압 과정 동그라미. 자, 등적 같을 등자 부피 적자입니다. 부피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압 같을 등자 압력 압자입니다. 압력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피가 같다, 압력이 같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자, 부피가 같다 하게 되면 등적 과정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이 같다 하게 되면 등압 과정을 갖다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동일한 양의 기체가 필송과 실린더로 구성된 공간에 갇혀 있고 그 외부로부터 기체에 열을 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하고요. 필선을 고정시켜 기체의 부피를 부피가 같다는 이야기네요. 등적 과정이네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 쭉 몇 줄 긋고요. 등적 과정 네모. 다른 하나 필선이 자유롭게 움직여 기체의 압력 일정 등압이네요. 자, 쭉 몇 줄 긋고 필선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밑줄하고 등압 과정 네모. 자, 그러면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에 기체에 열이 전달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하죠. 대신 자, 압력이 증가하면서 온도 또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반면한 것입니다. 세모입니다. 자, 등압 과정에서는 동그라미 하고요.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부피가 증가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기체의 부피가 이를테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도도 증가하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자, 등적 과정의 형태는 자, 부피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가 없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게 되면 바로 열로 연결이 되지만 자, 등압 과정에서는 어쩝니까? 부피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두 경우 몰 열 용량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며 각각을
등적 열 용량, 등압 열 용량이라 지칭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사문단의 소주제는 몰 열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 열용량 정의 및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를 발판으로 뭐가 무엇이 나왔어요? 등적 열용량과 등압 열용량이 나온 겁니다. 다시금 사문단 소주제요. 몰 열용량의 정의 및 등적 열용량과 등압 열용량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문단입니다. 자,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란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등의 모든 에너지 총합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체 밑줄인데요. 자,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란 동그라미 하고요. 모든 에너지 총합 여기다 동그라미요. 넘어갈 겁니다. 내부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몇 줄?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여기다 몇 줄?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와 몰 열 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알려면 온도 변화와 몰 열 용량 값을 알게 되면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등적 과정의 경우 열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열에 상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등적 열 용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이 등적 열 용량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거기 등적 열 용량 동그라미 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 여기다 대면은 밑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반면에 그렇습니다. 세모입니다. 등압 과정에서는 동그라미 들어온 열 에너지에 의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기체가 팽창하면서 용기의 부피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팽창일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쭉 몇 줄이요. 기체가 팽창하면서 용기의 부피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밑줄 팽창일 내복.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경우 내부 에너지와 팽창일의 두 에너지 합을 엔탈피라 한다고 씁니다. 내부 에너지와 팽창일의 두 에너지 합 밑줄하고 엔탈피 내복.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 열 용량의 의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등압 열 용량은 엔탈피의 변화량을 온도 변화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 예를 들면 공식 여러분들이 훨씬 잘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엔탈피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압 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갖다 곱해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엔탈피의 절대적인 양은 알 수 없지만, 자, 알 수 없지만 온도 변화와 몰 열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엔탈피 변화량을 추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열 용량 개념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조금 밑줄입니다. 그래서 열 용량에 대해서 글쓴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열 용량 개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비중, 여기다 동그라미. 자, 물질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물성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와 열 용량을 이용하면 어떤 공정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기에 무엇가 열 용량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자, 여기 오문달 소주제 잡겠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기에 유용한 혹은 중요한 뭡니까? 열 용량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이고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제, 체제, 전개 방식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체크할 부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 용량의 의미하고 열 용량이 같이 있다는 것, 의미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전체 체제는 열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체제는 열 용량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개 방식은 열량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다 조금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등적 과정이나 등압 과정이나 그 다음에 등적 열용량, 등압 열용량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뵙도록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 금방이죠. 지금 4월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의 이를테면 결과 여러분의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큰 열매를 따기 위해서 조금 힘드시지만 참고 같이 파이팅 하시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파이팅에 큰 힘은 되지 못하더라도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